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간별 이동 경로와 흐름 6번째 시간이고 자연계를 설명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인문계열에 대해서 구간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합격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시의 원서 지원은 3개의 원서 지원을 다 안정지원만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본인의 성적에서 조금이라도 상향을 하기를 원한다면 단 1점이든 2점이든 3점이든 대부분 다 추가 합격이거든요. 정시를 내가 합격을 했는데 내가 최초 합격으로 1등을 했어.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일 대학 내에 최초 합격자, 마지막 합격자까지의 점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특히 상위 대학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학의 마지막으로 어찌보면 추가 합격으로 붙어야만 본인의 성적대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지점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지, 만약에 최초 합격한 학교에 내가 만약에 다니게 됐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합격생들의 성적을 알게 되어지면 그때는 아마 학교를 다니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더 낮은 성적대 학생들이 추가 합격을 된 거를 보면 좀 억울한 마음이 들잖아요. 자, 제가 추가 합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지가 벌써 한 7년,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원서를 썼냐 하면, 또는 부모님들 때는 어떻게 원서를 썼냐 하면, 학교 선생님이 배치표를 보여주고 너 이 대학 가, 또 이 대학 떨어져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얘기하면 붙는다,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선생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선생님이 불합격한다면 불합격하는 거로 아는 거죠. 왜? 너의 성적은 389점인데 이 대학은 389점이야. 또는 389점이 아니라 390점이야. 불안해. 쓰지 마. 그러면 못 쓰는 거고, 반대로 안정적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정이라고 생각을 했죠. 결국은 뭐냐면 예전에는 입시기관에서 보여주는 배치표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지, 합격생들 간의 성적 편차가 벌어진다, 구간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진다,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한 7년, 8년 정도부터 추가 합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입시 기관들이 사실은 추가 합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추가 합격이라는 개념을 입시 기관에서는 어떻게 보냐 하면, 충원율이 높다. 충원율이 높으면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데, 결국 추가 합격을 뭐로 보냐면, 내 점수가 361점이면 362점의 원서를 쓰거나 363점 정도의 원서를 쓸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추가 합격이 발생이 되면 너는 붙을 수 있어. 하지만 너가 360점인 성적이 370점의 원서를 쓰면 절대로 붙을 수 없어.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마치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360에서 370 구간의 원서를 쓰면 마치 10점 사이에 모든 구간의 학생이 370점을 쓴다는 가정이에요. 결국 이거는 AI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모든 분들의 원서는 결국 정시에서는 딱 3번밖에 쓸 수 없다. 그리고 한 대학의 하나의 학과밖에 원서를 쓰지 못한다는 점. 이런 원서 지원의 제한성과 가나다군의 제한성으로 인해서 원서 지원은 분산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득점자라 하더라도 모든 영역의 원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군이동이나 변화에 따라서 결국 구간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을 희망하신다, 내 성적에서 1점, 2점, 3점, 4점, 5점이든 상향을 희망하신다고 한다면 결국 뭘 알아야 되냐면,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결국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구간 변화와 흐름을 이해하셔야만, 그래야만 구간을 잡아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자연계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인문계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인문계 설명이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원서 접수 직전에 핵심 포인트가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나름대로는 올해 2024학년도 정시 컨설팅이 좀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준비를 좀 많이 했거든요. 준비해서 이 과정까지 해서 마지막에 이제 인문계, 자연계열, 군이동 변화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까지 잡아드리면 나름대로 준비한 부분을 좀
완결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동국대학까지 설명을 드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여대가 아니라 서울시립대가 보이고 건국대학교가 보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동국대 정도 라인으로 넘어가면 사실상 동국대 이하의 지점은 대부분 다 뭐라고 말씀드릴까? 좌우가 대부분 뚫린 좌우 개방형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결국은 좌우가 밀폐되어진 밀폐형 구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상위 구조로 올라갈수록 점수의 하락폭이 매우 크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바로 이제 동국대 미처 지점으로 가게 되어지면 사실상 상향 지원이 매우 어려워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좌우에서 서로 원서 지원이 밀리는 구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원서를 써서 점수를 뚫기가 매우 어렵고, 특히 이 지점이 대부분 3등급대에 형성되어지는데, 특히 올해 아실 점은 올해 2023학년도에서 국어의 3등급, 수학의 3등급, 그 다음에 영어의 2등급, 3등급권에 많은 학생들이 밀집되어져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과기대 이하의 대학은 사실은 어느 대학이 좋다,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워요. 높다, 낮다를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결국 자연계열은 대학만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연계열은 대학과 학과가 충족되어야 이동이 발생이 된다. 다시 말하면 충원율이 발생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 대학만으로 서열을 정할 수가 없고, 대학과 학과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기 때문에 결국 동국대학교 이하의 지점은 그냥 하나의 전체적인 하나의 원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서울과학기술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는 반영하는 방법이 25, 35, 20, 25를 반영하기 때문에 자연계열의 일반적인 반영의 방법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 서울과기대부터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어떻게 지금 학과를 배치하고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 있는 ITM 자연, 그 다음에 MSD,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신소재공학과, 기계시스템 디자인 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정밀화학, 안전공학, 건설, 환경, 안경, 그 다음에 글로벌 테크놀로지, 경영, 자연이 있는데, 대부분 이쪽으로 가면은 대부분 어떻게 보냐면 대학들이 반반 대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반반 대학이라는 얘기는 대학에서 대학으로 이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대학이라고 하는 건국대 윗지점으로 올라가면 연세대학교에서 한양대로, 한양대에서 다시 한양대로, 한양대에서 서강대로, 서강대에서 중앙대로, 중앙대에서 다시 이렇게 경희대로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군이동을 발생을 시키는 학교들, 다시 말하면 가나다 분할 모집을 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강약이 존재해요. 강약이.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나군이 강이고 가군이 약이죠. 왜냐하면 나군의 강을 써야만 가군의 연세대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위권 대학은 강약이 존재하지만 동국대학교 이하의 대학들부터는 사실은 강약이 존재하지 않고 가군의 서울과학기술대와 나군의 서울과학기술대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상위학과와 하위학과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군에는 상위학과, 나군에는 하위학과가 아니라 가군의 상위학과 몇 개, 그리고 하위학과 몇 개, 나군의 상위학과 몇 개, 하위학과 몇 개를 두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과학기술대의 상위학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볼 수 있냐면 대략 여기서부터 이 지점까지를 상위학과라고 구분을 지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위학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위학과의 원서를 쓴 학생들은 나군의 서울과학기술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군으로 가면서 나군의 학과 선택을 하겠죠. 조금 더 윗지점에서. 그러면 바로 이 지점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이 지점으로. 중간 정도 지점으로 몰리게 되겠죠. 이런 식의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의 충원율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충원율이 대부분 다 100% 이하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높은 지점이 137%, 높은 지점이 134% 지점이라고 보면 사실상 이동이 높지 않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반반대학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하위 구간 같은 경우에 이동이 발생이 되는 것은 학과에 대한 선택에 따라서 이동이 발생이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약 중간 정도 지점에서 발생이 되는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연계에서 내가 상향을 하기를 희망한다?
특히 이 지점, 동국대학교 이하의 지점에서 상향을 하기를 희망한다면 꼭 뭐를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뭘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연계는 대학과 학과가 일치해야 이동을 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울과학기술대를 딱 얘기하면 서울과학기술대의 상위학과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요 정도가 제일 상위학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위에 3개 학과, 다시 말하면 ITM, MSD, 컴퓨터공학과가 상위학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잡으면 여기까지, 그렇죠? 전기 정보까지를 상위학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은 이 학과는 이동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다른 대학을 가려면 첫 번째, 서울과기대보다 좋은 대학이어야 해. 두 번째는 서울과기대보다 좋은 대학이면서도 학과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합격한 정도의 전자나 컴퓨터나 인공지능과 같은 학과여야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실도 이동률이 떨어지고, 여기서 충원율이 잡힌다 하더라도 이 충원율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허수들도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충원율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충원율을 이렇게 봐야 되죠. 자, 내 성적이, 내가 충원을 하는데 내 성적이 370점이야. 근데 이 학생들이 붙는 지점이 372점 정도의 그냥 자연추합으로 붙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상위 구간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는 단지 이렇게 대학만을 충족시킨다고 보는 게 아니라 대학에다가 결국은 뭐까지 학과까지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지점의 원서를 쓰게 돼요. 높은 지점의 원서를 쓰니까 결국은 뭐 할 가능성이 높아?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합격 가능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합격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고득점자들만이 충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위 구간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붙기는 붙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환경공학과처럼 학과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점에서 이동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원서 지원의 가장 어려운 지점은 어디다? 바로 하위 지점이다. 왜? 하위 지점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원서를 쳐요.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몰려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좌우에서 몰려들 수 있기 때문에 하위 구간의 원서 지원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연계열에서 상향을 희망하려면 어느 정도 지점이 되어야 가장 유리하냐면, 상위학과 여기를 A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C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D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이 B 지점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합격은 가능하지만 학과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하위 구간의 학생들이 점수 이동은 다르고, 결국은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많은 분들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를 그냥 서울과학기술대 상위학과부터 하위학과 이 전체를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나. 이 얘기는 뭐냐면, 진학사나 UA를 보시고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야, 내가 만약에 381점인 학생이 원서를 쓰려고 해? 그러면 만약에 이걸 한 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가 381점이 아니라 366점이 제일 끝점이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360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360점인 학생이 만약에 서울과학기술대를 368점인 지점에다가 내가 상향을 하려고 해. 그러면 뭐라고 이해하는 거냐면, 점수가 8점이나 차이가 나. 그럼 8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붙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학사나 UA를 보고 원서를 쓰면 지원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게 하나의 통으로 되어져 있는 구간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작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구간 자체가 다 다르다. 구간이 어떻게 다른 거냐면, 첫 번째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진입되는 구간은 진입 구간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구간. 다시 말해서 상향 유입이 이루어지는 지점이고, 밑에서 들어오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붙으려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은 이 윗지점으로 하면 이탈 구간이에요. 빠져나가는 구간.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과기대는 이렇게 구간이 쪼개져 있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2개의 구간으로 쪼개져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 2개의 구간에서도 이 앞에 나와 있는 A 구간은 이탈률이 매우 떨어져요. 왜? 대학도 만족스럽고 학과도 만족스럽지만. 그렇죠? 하지만 이 B 구간은 좌우로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트랜스퍼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구간이 결국은 3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367점인 학생이 368점인 학과의 원서 지원은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368점인 학생이 372점의 원서를 쓰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짧은 모집 단위 내에서도 결국은 원서 지원의 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들어오고 빠져나고가 발생이 되어지면 이 안에서 점수의 균열이 발생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서울과기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동일하게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얘기를 잘 이해하시면서 지원하시게 되어질 대학에, 지원하실 대학에 어디가 과연 상향 추합이 가능한 지점인지를 잘 이해하시면서 구간을 잡아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막상 원서를 쓰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설명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과학기술대 나군이죠. 나군도 가군과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상위학과가 어디 정도까지가 상위학과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약 이 정도 지점. 그렇죠. 화공생명 정도가 상위학과라고 보실 수가 있고, 조금 더 넓게 잡으면 기계자동차까지를 상위학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군에 비해서 나군은 상위학과의 포진이 매우 높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가군과 나군 중에서 어디가 더 힘이 쏠려 있어? 나군의 점수에 힘이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나군의 원서를 쓰면서 가군 쪽에 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은 가군 쪽에 원서를 쓰는 게 유리하겠죠. 결국에 이렇게 가군과 나군의 분할 모집을 하는 경우는 내가 어느 군의 원서를 쓰느냐, 내가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삼느냐, 상향 지원을 목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결국 어디에 스탠스를 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같은 대학이 모든 대학이 같은 점수가 아니라는 꼭 아셔야 돼요. 어떤 군에 위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기대 다음에 설명을 드릴 학교는 숙명여대죠. 자, 숙명여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문과, 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숙명여대 같은 학교가 참 안 좋아졌죠. 왜냐하면 여대들은 대부분 인문 사회계열 중심인데,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고 결국은 문과가 자연계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점수대가 낮아지니까 전체적으로 대학의 순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숙명여대는 가군에 있고 그리고 많은 모집 단위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 이동률이 높지가 않아요. 이동률이. 숙명여대는 반영하는 방법이 25, 35, 20, 20을 반영하는 방법이거나 또는 15, 50, 20, 15처럼 특히 통계학교처럼 수학의 50%를 반영하는 전형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원서 쓸 때 꼭 이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만 유리한 전형은 없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진학사나 UA나 대성이나 메가나 등등의 사이트를 가지고 원서 접수를 하게 되어질 때 원서를 넣더니 나는 어느 대학 무슨 과가 유리하다고 딱 뜬 거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만 뜨면 좋아요. 나만.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지점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통계나 데이터는 과정이에요. 과정. 변화의 과정일 뿐이지 그게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럼 우리는 확정된 내용을 볼 수 있나? 못 본다는 거예요. 원서 접수가 다 마감이 되고 실제 합불이 나와야만 결과를 알 수 있지, 원서 접수 마지막까지도 그 변화의 추이를 알 수가 없고, 학생들이 마지막에 원서를 쓸 때 원서 접수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과정을 이해하면서 원서를 쓰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과정일 뿐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주의해서 원서를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반영 비율이 너무나 높고 한쪽에 치우쳐 있고, 그 반영의 방법이 나에게 되게 적합한 경우는 나만 적합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숙명여대는 가군의 모든 학과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약학부를 시작해서 컴퓨터 과학과가 있고요. 점수의 폭은 372점, 370점부터 시작해서 379점까지가 있고, 2024년도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보면 충원율을 봐요. 여기가 2023년도 충원율인데, 충원율이 가장 높은 지점이 통계학과가 105%, 그 다음에 수학과가 125%,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보면 대부분 30%, 50%, 100%, 122%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쟁률도 사실 별로 높지 않죠. 숙명여대 경쟁률이 대부분 2대1, 3대1 정도의 경쟁률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추합을 기대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숙명여대는 여기서 위로 빠져나가는 점수대는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숙명여대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동국대 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숙명여대 자연계열에 보는 관점과 숙명여대라고 하는 대학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숙명여대,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동국대 다음 정도 순위라고 생각하지만 자연계열에서 숙명여대 학과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과 선호도가 공과 쪽에 많이 몰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과기대 컴퓨터 공과 계열이나 또는 국민대학교 공과 계열이나 자동차나 등등등의 학과에 비해서 학과 선호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숙명여대를 동국대 다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숙명여대에서 이동을 할 만한 대학이 마땅치 않은 거죠. 동국대 외에는 이동할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숙명여대는 대부분 위로 빠져나가는 지점보다는 옆에서 들어오거나 옆에서 또는 아래에서 들어오는 점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점수의 간격이 매우 좁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실제 숙명여대가 입시기간의 데이터의 점수보다 좀 낮아요. 여긴 학교가. 낮지만 그 낮다는 점이 하위 점수의 하락폭이 매우 낮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숙명여대에 원서를 썼어. 그랬더니 내가 성적을 막 5점 상향을 했는데 봤더니 예비번호를 받은 거야. 예비번호를 막 5번. 그러니까 야, 이제 합격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포인트는 여기는 순환이 많이 안 되는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점수가 근접을 해도 붙으려고 하면 원활하게 충원이 이루어져야 점수가 하락하는데 점수 하락폭이 적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추가 합격을 기대하기 어렵고 가능하면 최초 합격이 이루어져야만 붙을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숭실대학교가 있죠. 숭실대학교는 가군의 숭실대, 나군의 숭실대, 다군의 숭실대가 있고, 자, 동국대학교 이하의 대학에서는 숭실대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점도 좀 아셔야 돼요. 매우 높은 지점입니다. 특히 숭실대학교는 대부분의 학과들 어디서 선발하냐면 다군에 선발하죠. 다군에. 그리고 가군의 일부 학과가 있고 나군의 몇 개 학과가 있고 대부분 다군에 있는데 다군의 숭실대는 매우 인기가 높아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 밑에 홍익대학교가 있고 홍익대학교 밑에가 숭실대학교가 있는데 홍대와 숭실대 간의 격차가 커요. 대학의 격차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격차만큼이나 숭실대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죠. 결국 숭실대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동국대 지점 위까지는 홍대를 쓴다고 보면 사실상 어디 서울과기대 또는 숭실대, 세종대, 국민대, 광운대, 성신여대 등 또는 인하대, 인하대나 아주대나 또는 한양대, 에리카 등의 학생들이 숭실대까지 몰린다고 생각하면 숭실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지점은 대부분 위에서 들어오는 지점보다 옆으로 들어오는 지점이거나 아래에서 들어오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군이나 나군에서 붙을 수 있는 성적이 되어야만 숭실대에 붙을 수 있다. 가군이나 나군에 붙지 못하는데 아래에서 위로 몰리는 경우는 사실 붙기 매우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숭실대학교 가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숭실대학교 가군은 사실 원서 쓰기 매우 어려워요. 특히 숭실대처럼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가군, 나군, 다군인데 다군 쪽에 학과들이 집중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군과 나군의 선호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백화점에 갔더니 어떤 백화점에는 물건이 한 100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백화점에 갔더니 물건이 한 10개밖에 없어. 그러면 살맛이 안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학을 고르거나 학과를 고를 때라도 결국 학과 폭이 넓을수록 우리가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그 안에서 상향, 안정, 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고, 특히 자연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동일 대학 내에서 상향이 가능하다. 동일 대학 내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숭실대라고 하면 숭실대의 하위 학과에서 안정 지원하면서 숭실대학교 상위 학과에서 추합을 노리는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동일 대학 내에서도 상향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집 인원이 적거나 모집 학과가 적으면 그만큼 선호도가 떨어지고, 선호도가 떨어지면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숭실대학교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 어디야? 결국은 가군과 나군이 다군에 비해서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다군은 대부분 학생들이 몰리고 경쟁률이 몰리니까 여기는 높은 지점이거든요. 그러므로 다군에서 안정 지원을 껴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숭실대학교 가군을 보면은 지금 학과가 4개가 있지만 학과가 4개가 2개가 특징이 공통점이 있고 2개가 비슷하죠. 보시는 것처럼 건축, 공학, 실내 건축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산업정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폭이 4개 학과라 하더라도 사실상 2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꺼리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런 원서 지원을 꺼리는 경향성, 원서 지원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입결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내가 합격에 근접한 성적이라고 생각하면 또는 그거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붙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고, 숭실대학교 나오고는 사실은 원서 쓰기 매우 어렵죠. 학과는 좋으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집인은 50명의 단일 선발을 선발하기 때문에 원서 지원은 그만큼 꺼려지는 지점이고, 여기는 특히 숭실대학교 나고는 가군과 나군으로 이동 경로가 많이 넓혀져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죠? 숭실대학교 나군의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 성적의 우수성이 있는 분들은 가군 또는 나군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다군으로. 충원율은 보시는 것처럼 126% 정도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다군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수대도 다양하고 학과폭도 매우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많이 몰리는 지점이고, 충원율은 대략적으로 한 200% 정도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명심하실 점은 숭실대학교와 홍익대 간의 격차가 커요. 그만큼 유입되는 성적대가 다양하다는 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유입되는 성적들이 위에서 들어오는 성적대가 아니라 대부분 옆에서 들어오는 성적대이거나 아래에서 들어오는 성적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숭실대 말씀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가 있죠. 그렇죠? 국민대학교는 가군에서 선발하고 나군에서 선발하고 다군에서 선발하는데, 숭실대학교는 주로 다군의 학과를 몰아놓고 있는 거고요. 국민대학교는 다군의 학과가 있긴 하지만 다군의 학과가 비인기 학과이거나 아니면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대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가군과 나군의 국민대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군의 국민대, 나군의 국민대, 다군의 광운대, 또는 국민대, 숭실대 이렇게 넘어가실 수도 있고요. 또는 과기대, 국민대, 숭실대로 넘어갈 수 있는 다양한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조합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국민대학교 가군에는 이제 자동차 공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시스템, 인공지능, 바이오의학, 나노, 정보보안안개, 그 다음에 기계, 금속, 재료와 바이오, 발효, 융합, 정보, 경영정보, 그 다음에 건설시스템, 식물생산인데, 여기서 상위학과를 구분 지으면 대략적으로 어디까지를 볼 수 있냐 하면 여기는 한 3개 정도 학과를 상위학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중간 정도의 지점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중간 지점이 대략적으로 한 길게 뽑으면 이 정도까지를 뽑을 수가 있고, 여기는 대부분 하위학과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구분 지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구분 지으는 게. 결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 국민대 가군 그러면 점수가 몇 점이야? 366에서 375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국민대 가군이 유입 지점, 다시 말하면 붙으려고 들어오는 지점과 이동이 가능한 지점의 트랜스포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상위 구간, 학과와 대학이 만족스러워야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이 변화가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점들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취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대학교 나군으로 갔더니 나군은 소프트웨어, 미래 모빌리티, 자동차, IT 융합, 지능, 전자, 공학, 그 다음에 지능형 반도체 융합, 기계공학과 전자회로니까 사실상 국민대학교는 어디에 있냐면 나군의 핵심 학과들이 다 몰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나군의 국민대학교를 원서를 쓰는 분들은 반드시 가군으로 이동할 거예요. 가군으로. 결국은 상위 구간의 학생들이 이렇게 포진되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대학교 나군의 상위학과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어디로 몰리게 됐어?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서울과학기술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서울과학기술대 상위학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숭실대 라인으로 갈 거고요. 국민대학교가 나군의 상위학과가 포진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군이 나군에 비해서 점수가 낮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가군에 있는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나군으로 이동을 하겠죠. 나군의 학과들이 포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대학교의 상향을 원한다면 국민대학교 가군의 지점이 더 유리하다고 보셔야 돼요. 자연 취업이 발생이 되고 학과 이동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국민대학교 다군으로 가서 보시면, 국민대학교 다군은 사실은 원서 지원에 좋은 지점이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건축학과, AI, 빅데이터, 경영학과 잔연이 있고, 나노물리, 임산생명, 산림환경과학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뭐 임산생명이나 산림환경과학부가 낮은 과이기 때문에 성적이 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학과 선호도가 떨어지거나 좀 낮을 지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래에서 위로 치는 지점이 돼요. 이게 바로 상향점이 되고, 상향점이 되면 학생들이 몰려요. 학생들이 몰리면 점수가 오히려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결국은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약한 학과는 점수 하락폭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위 학과보다는 차라리 이 트랜스퍼 구간에서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점수 하락폭이 크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 이렇게 임산생명이나 산림과학부는 사실은 표준 점수로 30점, 50점 이상의 상향을 쳐도 붙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왜? 서울대 이하의 모든 원서 지원은 누구나 다 상향을 원해요. 누구나 다 상향을. 그렇기 때문에 상향으로 대부분 몰리는데, 이 상향을 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분들은 상향을 뭐로 보냐면, 내가 갖고 싶은 대학을 정하고 그 대학 중에서 충원율이 높은 지점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추가격 로직을 좀 이해하시면, 이게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라 결국은 다양한 관점에서 추론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국민대학교 설명을 드리고, 국민대학교 설명을 드리고 나면 광운대학교를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국민대, 숭실대, 광운대. 광운대가 있는데, 광운대는 보시는 것처럼 나군의 광운대가 포진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광운대에서 이동하면은 광운대에서 국민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되게 크겠죠. 물론 광운대는 다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대 정도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상위권 학생들은 어디로 가? 첫 번째는 숭실대로 희망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강운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국민대학교는 학과폭이 좁기 때문에 사실 이 이하의 구간에서는 광운대와 숭민대로 갈게요. 국민대로. 물론 광운대로 국민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뭐가 중요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환산 점수, 지원한 학과의 합격 점수 등을 다 고려해서 원서를 쓰겠죠, 당연히. 하지만 대부분 요 지점에서 바뀌기 때문에 광운대학교는 가군과 다군 중에서 어디가 주로 상위 학과가 몰려있냐면, 가군 쪽에 상위 학과를 포진시켜 놓고 있고, 다군이 어차피 잘 팔리니까, 여기는 경쟁률로 몰리니까 다군이 가군에 비해서는 학과의 높이, 선호도는 좀 떨어지는 지점의 학과들을 포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민대학교는 가군에 있죠. 결국 국민대가 가군의 상위 학과를 몰아놓고 있는 이유는, 참, 광운대학교가 가군의 상위 학과를 몰아놓고 있는 이유는 국민대의 상위 학과가 나군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광운대에서 국민대로 이동하고, 국민대에서 다시 가군으로 서울과학이대나 아니면 숭명여대로 이동하는 루트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대학들이 어디에 상위 학과를 포진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광운대학교는 가군에 소프트웨어, 전자, 컴퓨터 정보, 화학공학, 그 다음에 로봇, 전기, 수학, 반도체 시스템 하면 가군에서 사실은 학과 선호도가 좀 떨어지거나 낮은 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은 건축학과 정도나 아니면 수학과 정도, 또는 더 잡으면 전기 정도이고, 대부분의 학과들이 상위 학과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충원율은 대략적으로 100% 또는 140% 정도인데, 이 정도면 사실 충원율이 별로 높지 않은 거예요. 충원율이 높지 않은 건 왜 안 높아? 안 높은 이유는 광운대 학생들이 이동을 하려면 대학과 학과가 매칭이 되어야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광운대에서 국민대로 이동하기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학의 논도지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학과의 선호도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동률이 그렇게 높은 지점은 볼 수가 없고, 자, 광운대학교 다군으로 가면, 광운대학교 다군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248%, 340%, 153%, 대략에서 200에서 300% 정도의 충원율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군의 학과들이 좋은 듯 하면서 좀 좋지 않죠. 보시는 것처럼 다군에 있는 학과는 정보융합, 전자재료, 전자통신, 전자융합, 건축, 전자바이오 등의 학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동률이 높다는 얘기죠. 이 구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이동률이 높은 지점은 하위 구간은 아니에요.
하위 구간에서 붙는 분들은 그 학과에 정말 만족하거든요. 왜? 대학을 높였으니까. 하지만 상위 구간의 학생들이 이동을 하면 그분들도 정말 좋아요. 왜? 좋은 대학에 좋은 학과에서 더 좋은 지점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동률이 높은 지점은 바로 뭐냐 하면 그 중간 정도에 껴있는 분들이 불만족이 제일 쌓이잖아요. 그렇죠? 뭐 갑자기 생각나는 말이 형제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으면 가장 불만이 쌓이는 게 둘째와 셋째, 이째가 불만이 쌓이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 모집단위 내에서도 중간 정도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으나 학과에 있어서 유리한 학과를 선택할 수 없는 지점의 이탈 비율이 높다. 이게 바로 점수가 하락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학교를 말씀을 드리면, 세종대학교는 인문에 비해서 자연계열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조금 낮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요즘에 대학의 선호도가 높은 지점이 약간 강남 쪽이에요. 그렇죠? 건국대학교나 세종대학교는 위치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고, 또 숭실대학교도 인지도가 높고, 또 아주대 같은 경우도 수원 이하의 지역, 수원, 평택, 동탄, 이호도로 인구가 밀집되어지면서 그런 지역들이 인기가 높다는 점, 이런 점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학을 판단하게 되어질 때 특정 지역의 학생 수의 증가 또는 도시 발달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면서 원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세종대학교는 올해 특히 이제 일부 학과에서 통합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가 63명을 뽑아요. 그 다음에 IT 계열에서 93명을 뽑아요. AI 로봇에서 82명을 선발하고 공과 계열에서 212명을 뽑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통합 선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학에서 통합 선발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거죠. 학생들의 이탈률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학과별 모집을 하다 보면 하위 학과의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 학과의 학생일수록 만족도가 떨어져요.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옷이 한 벌이는 사람이 만족도가 높겠어? 옷이 10벌이는 사람이 옷 욕심이 많겠어? 그럼 당연히 옷이 10벌이는 사람이 옷 욕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세종대학교 상위학과에 붙은 학생들은 세종대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으로 가고 싶어서 이탈하고 싶어 하고 세종대학교 붙긴 붙었지만 학과가 낮은 학과에 붙은 학생들은 학과 불만족으로 이탈하고 싶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렇게 통합 선발을 선발하게 되어지면 학생들의 이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러면 개별 선발과 통합 선발을 썼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냐? 전체적으로 통합 선발하게 되어지면 상위 점수는 낮아져요. 상위 점수. 상위 점수는 낮아지고 대신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의 하락폭은 줄어든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고려하시기 때문에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70% 컷을 기준으로 보면 그 기준보다는 조금 낮은 합격선이 마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단 세종대학교의 원서 지원이 어려운 거는 세종대학교는 인서울권에서 인서울해서 마주하는 첫 번째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라는 점이에요. 모든 지점에서 이쪽으로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에리카로부터 시작해서 가천대 모든 지점 또는 지방에서도 몰려들기 시작하면 첫 번째 만나는 대학이 세종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종대학교는 생각보다 합격이 매우 어려운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국대를 기준으로, 동국대를 기준으로 윗지점의 대학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어져 있어? 좌우가 밀폐가 되어져 있는 계단식 구조이기 때문에 전수의 하락폭이 큰 구간이고 사실 상향 추합을 노린다고 한다면 윗구간을 쳐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 구간이 어려운 이유는 인문계도 마찬가지고 자연계도 마찬가지지만 올 수능에서 성적대가 과밀되어져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다. 특히 이 구간은 대학들이 나날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상향이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상향을 하시려고 한다면 뭘 이해해야 된다? 결국 자연계는 대학과 학과가 불일치해야 이동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트랜스포 구간을 우리가 찾아서 이동 구간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상위 구간에서 추합을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바로 어떤 지점을 찾아야 돼? 밀폐된 지점. 좌우에서 유입이 불가능한 지점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가군과 나군의 원서를 쓸 때 상위권 학생들이 가군의 선택을 하는가 나군의 선택을 하는가 군이동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강원대의 상위학과들이 포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강원대의 상위학과 학생들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
국민대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럼 국민대 학생들이 다시 어디로 이동할 수 있어? 서울과기대로 이동할 수 있어. 그럼 서울과기대에서 다시 동국대로 이동하고 동국대의 상위권 학생들이 바로 건국대로 이동하게 되어져 있고 아시는 것처럼 건국대는 나지만 실제로 가군의 상위학과들이 대부분 포진되어져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루트를 가에서 시작해서 나로 이동하는 구조로 방향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나에서 가로 이동하는 구조를 잡을 것이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대에서 결국 추합을 꾀하는 방법 아니면 안정지원을 택하는 방법의 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성신여자대학교도 일부 학과를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통합선발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여대들은 좀 비교적 자연계열에서 인문계만큼 인지도가 높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좀 낮은 대학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낮다라고 생각하면은 실제 낮은 성적대들이 들어오고 낮은 성적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면 이 학생들은 상위대학으로 이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은 대부분 충원율이 낮고 충원율이 낮으면서 점수의 하락폭이 적다는 점. 다시 말하면 내가 조금 낮은 성적으로 성신여대를 붙을 수 있지만 많이 점수가 차이 나는 상태에서 상향을 치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런 점들을 하나의 틈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통합선발과 학과선발로 바뀌는 과정에서 학과선발에서 통합선발로 바뀌는 과정에서의 기회의 틈을 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한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하고 분석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이걸 전체를 막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다소 이해가 안 되시거나 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좀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정시 컨설팅 하면서 꼭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꼭 올해는 반드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군이동 변화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의 점수를 추적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한 길만 가게 돼요. 한 지점만 보게 되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인문계 편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